안녕하세요.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시장이 2158, 2200을 앞두고 계속 또 밀리고 그렇습니다. 이 2200을 돌파해야만이 급등이 나오는데 2200에서 계속 막히네요. 자, 2200에서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2200에서 왜 막힐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수급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가지 여건들, 다른 여건들은 많이 좋은데, 뭐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든가, 미국 증시도 뭐 나쁘지 않죠. 또 경제 지표들도 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PMI 지표 같은 것은, PM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 지표이면서 체감 지표이면서 심리 지표이면서 좀 미래지향적 지표, 그게 이제 PMI 지수인데, PMI는, 직접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구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지난달보다 어떤가를 갖다가 매우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해서 그거를 집계해가지고 나온 게 PMI 지수입니다. 10개 항목이니까 뭐 재고도 있을 것이고 주문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이 있어요. 또 구매 담당자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담당자니까 구매 담당자가 가장 그 기업의 현실적인 그리고 현재의 그 흐름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갖다가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이든 아니면 제조업이든 간에.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가장 경제의 흐름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기업의 흐름과 맥을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MI 지수가 좋아지게 되면은 몇 달 후에 경제 전체가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지죠. PMI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몇 달 뒤에 경제 전체가 나빠지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PMI 지표가 엄청 좋아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의 PMI 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도 제조를 안 하고 공장이 쉬었죠. 뭐 직원들 출근도 안 하고 또 서비스업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뭐 물건 안 식당이 문을 닫으면은 물건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당이 문을 열고 또 술집도 문을 열고 또 제조업도 문을 열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소비가 많이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그 코로나 상황 뭐 늘 봅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코로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현황인데 이렇게 이제 5만 명대로 가 있어요. 하루 5만 명대, 3만 명대에서 4만 명대에서 5만 명대, 5만 6천 명, 5만 3천 명, 또 4만 4천을 줄였다 다시 이제 5만 6천 명, 또 5만 4천 명. 7월 8일도 한 5만 4천 명 정도로 5만 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는 한 2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5만 명이니까 많이 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트럼프 말이 항상 이제 요즘은 좀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비아냥 그러잖아요. 트럼프 그래 뭐 맨날 뭐 쟤는 뭐 선거를 위해 태어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트럼프 말 중에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많이 검사를 받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루이지애나인가요? 거기에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사람들의 모양이 나왔죠. 기온이 40도라 그래요. 폭염 40도. 40도 기온에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만큼 이제 검사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굉장히 검사를 많이 받으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경미한 그런 이제 그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유럽도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그러죠. 유럽도 사망자가 뭐 거의 지금 뭐 하루에 100명대, 그러니까 200명대 아래라고 그래요, 유럽이. 그래서
유럽의 전체적인 집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럽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한번 봐볼까요?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가 지금 뭡니까? 25명, 21명. 확진자는 235명. 그밖에 안 나와요. 이탈리아.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미국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크게 줄었다라는 것은 확진자가 뭐 100명, 200명 단위죠. 그리고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좀 많이 발생할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심지어는 6,000명도 발생했잖아요. 그러다가 쭉 줄어가지고 지금 뭐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이제 하루 확진자 발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좀 늘었지만 지금 보시면은 뭐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 사망자 30만 명, 30명, 8명, 뭐 7명 그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 지금 그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런 모양으로 갈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걸릴 사람도 다 걸리고 나면은 이제 미국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의 모습으로 또 가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과 브라질 이런 데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 아까 뉴스 보니까 브라질의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결국 그 브라질이나 남미, 칠레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유행하고 나면은 다 끝이 나겠죠. 그렇게 이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지금 해외 차트를 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중국 상해지수 차트 보면은 그야말로 정말 로켓포 같아요. 중국 상해 증시. 중국 상해 증시 좀 길게 보면 이런 모양인데 중국이 좀 올라갈 때 보면 그래요. 이런 이제 형태로 막 올라갑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확 따라 올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지금 중국 증시가 진짜 확 달았어요. 확 달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중국 증시가 5.7%까지 올랐죠. 5.7%. 그리고 그 전에 2%대 3일 동안 올라가고, 그리고 어제 좀 잠시 쉬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요. 1.7%로. 그래서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중국의 PMI 지수들이 뭐 좋게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렇게 많이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중국 경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중국이 좋아진다면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그 중국 정치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급락하는 모습 나왔다가 바로 회복됐다가 다시 쌍바닥 찍고 났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급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중국 증시의 급등은 중국 경제가 저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더불어서 다우지수 지금 아직까지는 이 장기 라인을 돌파 못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미국의 그 기업들, 다우에 속하는 전통 기업들의 주가가 별로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나스닥은 그러나 이제 신고가로 가고 있죠. 나스닥. 자, 10,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모양 좋죠. 나스닥과 중국 증시가 신고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증시도 곧 조만간에 2,600을 돌파해서 3,0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환경들 많이 좋은데 환율도 그래요. 환율도 지금 1,200원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 약간만 좋아지면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 그 환율이 1,210원 정도였는데 지금 1,195원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은 좀 밑으로 자꾸 향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본다면은 대한민국 증시는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2200을 돌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0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기술적 저항이 있습니다. 기술적 저항. 작년도 올해 초 해가지고 2200에서의 매물대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결국 수급 때문에 그렇다.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이라고 봐야겠죠. 법보다 주목이다 하는 건데,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3,300억 매도, 기관 2,700억 매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반면에 코스닥은 이게 양매수 나니까 오늘 또 적정 고점 돌파해서 765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로 돌았으면은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코스닥 보니까 내일 코스닥은 또 돌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코스닥의 모습을 보니까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은 양봉 나오지 않을까. 참 어제하고 오늘은 아쉬워요. 사실은 2200 돌파를 많이 기대했는데 돌파 못하고, 이제 그때 내일도 옵션 만기잖아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2200을 돌파하면서 위로 뚫고 하이킥 한번 차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2200을 뚫고 가면은 이제 2400까지는 갈 것 같아요. 2400까지는. 제가 일전에 방송에 나가서 235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7월 달에. 오늘이 뭐 7월 8일입니까? 아직까지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마도 2200을 뚫고 2350 정도까지는 7월 달에 갈 수도 있겠다. 지금 뭐 거칠 게 없어요, 사실은. 세계 경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주식시장도 그렇고, 거칠 게 없습니다. 돈은 풀고 있고, 넘쳐나는 유동성, 경제는 급속히 좋아질 듯한 모습들,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에서 코로나 치료제만 딱 개발되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치료제 개발이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마 항체 형성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목 들어가겠는데, 카카오 보유자 1번. 카카오 보유자 1번. 제가 여러분한테 카카오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카카오 보유자 1번. 자, 카카오를 보유하신 분 1번. 네. 예스님, 금강리님, 청정범행님, 벌자님, 신풍사랑님, QWE6363님, HKJ2SS님, 짱돌투님, KJA2908님, 새처럼님, 썬2035님. 대충 다 우리 회원분들 같은데, 수미사님, 초이2874님, 돈벼락 맞고 싶다님은, 지금 회원인지 잘 모르겠다. 제니로즈님, 영양님, 전부 우리 회원들이시네. 자, 카카오가 드디어 또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야말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급등에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카카오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카카오가 100만원 간다 그랬죠? 100만원? 100만원 간다. 뻥 좀 부태해서 100만원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카카오 정말 100만원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카카오 100만원 간다 1번, 100만원 어렵다 2번. 카카오 100만원 간다 1번, 100만원 어렵다 2번. 어렵다와 간다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네요. 100만원 간다가 조금 더 많네요. 지금 뭐 당장 100만원에 가겠습니까? 그죠? 당장 100만원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가고 있죠. 아주 연 5일째 올라가면서 힘차게 카카오가 지붕 뚫고 하이킥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압도적 포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카카오의 그 포스가 참 대단하다. 지금 이제 3월달 저점 127,000원에서 320,000원까지 정말 짧은 시간에 이게 한 3배 가까이 올랐죠? 328,000원. 127,000원. 2.58배, 2.5배 정도 올랐네요. 요런 모습과 비슷한 게 미국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금 대표 종목군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카카오예요. 그래서 미국의 비슷한 종목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은 뭐 테슬라가 지금 뭐 거의 비슷하죠. 테슬라는 현재 지난 3월 달에 이제 주가가 얼마입니까? 요게 요런 정도죠. 요거 70달러? 370달러에서 지금 이제 1389달러니까 요거는 몇 배 올라갔나? 1389에서 370달러.
이게 한 3.7배 정도 올랐네요. 3.7배. 테슬라가 가장 극적으로 좀 올라간 그런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랑 비슷한 게 또 아마존이 되겠죠. 아마존이 또 그런 모습인데, 아마존이 이제 3월 그때 이제 그 코로나가 확 생겼을 때 그때가 요 정도였죠. 1600달러 정도, 1650달러였는데 지금 3000달러니까 한 2배 정도 올랐죠. 1600에서 3000달러까지. 사실 카카오가 더 올랐습니다. 아마존보다는. 카카오가 아마존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아마존도 지금 16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딱 더블 올랐죠. 아마존.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300달러였는데 지금 493달러. 넷플릭스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3월 중순에서 300에서 500이니까 카카오만큼 못 올랐네요. 자, 그래서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그 다음에 페이스북 한번 봐볼까요? 페이스북이 현재 140달러에서 240달러. 요것도 카카오만큼 못 올랐네. 하여튼 뭐 많이 오르긴 올랐죠.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은 1050달러에서 1489달러. 한 50%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못 올랐고. 그리고 뭘 볼까요? 알코아, 아메리카, 홈런 쪽에서, 뭐 그 정도 올라간 종목이 별로 안 보이네. 제가 요즘 텔레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요것도 이제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350달러에서, 65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배 정도 올랐죠. 이거 파마슈티컬스도.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도 한 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뭘 볼까요? 월마트도 별로 안 올랐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뭐 별로 안 올랐고, 그렇습니다. 뭐, 화이자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안 올랐어요. 화이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것도 별로 안 올랐고, 그러니까 뭐, 우리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고,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페이스북도 좀 올랐고, 알파벳 같은 것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카카오다라는 거죠. 카카오. 팡류들이 좀 올랐는데, 팡류만큼 올라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 정도가 되고,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네이버. 자, 네이버도 지금 13만 5천원에서, 오늘 28만원이니까, 한 배보다 조금 더 올랐죠? 그 정도 올랐으니까,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죠? 셀트리온도 13만원 정도에서, 이게 이제 3월달이니까 13만원 정도에서 31만원 정도니까, 이것도 2배보다 조금 더 올랐죠? 2배보다 조금 더. 그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빅7이라 그러죠? 빅7. 요 빅7이라 그러는데, 그 빅7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빨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카카오하고,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카카오 셀트리온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도 더블은 안 났죠. 거의 더블 정도 됐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인데, 자, LG화학도 지금, 23만원에서, 23만원 바닥에서 51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더블 정도, 더블 조금 더, 올랐죠. 더블 조금 더 올랐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요것도 지금 이제 18만원에서 38만원이니까, 더블 조금, 100% 조금 더 올랐죠? 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실 우리 이번에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이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뭐, CGN 같은 종목도 사실은 뭐 오르긴 올랐지만, 그쵸? CGN 같은 거 올랐지만, 요것도 3만원에서 뭐, 지금 이제 진단 키트 종목도 3만원부터 시작해서 13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꽤 올랐는데, 그래도 시젠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급등, 이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급등한 종목이 있고, 별로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쪽. 3월 말에서 지금까지 해서, 3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3월 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1400에서 지금 뭐 2100까지 올랐으니까 뭐 더블은 아니죠. 2800까지 더블인데, 더블도 못 났는데, 카카오나 셀트리온이나 네이버나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이 어느 방이죠? 인천여방이라는 얘기죠. 인천여방. 저렇게 정말로 제대로 크게 올라온 종목들을 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방이라는 거죠. 인천여방. 인천여방이 저런 종목들이 그 핵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누누이 플랫폼 종목과 2차전지가 대장이라 그랬죠. 2차전지가 대장이고 반도체가 대장이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시장의 대장이라 그랬죠. 플랫폼, 2차전지, 반도체. 그 좀 요즘은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제가 엔터 종목하고 게임주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와 게임주. 그래서 올해 들어가가지고 제가 뭐 작년부터 그랬지만 플랫폼, 2차전지, 반도체, 엔터 게임. 플랫폼과 2차전지와 반도체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진짜로 시세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핵심주만 딱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조그만 종목 한 것이 아니라 딱 핵심주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트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다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요 종목들이 당분간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카카오가 많이 올라오니까 급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급난다 하시는 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5일 동안 올랐으니까 조금 겁은 날 거지만 그래도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공개방송이죠. 공개방송인데 너무 까발린다 그런 말씀이신데 괜찮습니다. 공개방송인데 까발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회원분 아니신 분들은 못 사. 아시죠? 우리 회원분들도 제가 사라 그러면 잘 못 사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고. 근데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뭐 사겠습니까? 못 사요. 우리 방에 들어와서 여우가 이거 걱정하지 말고 사시라고 그래야 사는 것이지, 그거 뭐 공개방송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사라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카카오를 왜 사야 되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물론 또 카카오의 대안주들도 있어요. 카카오보다도 가격이 좀 싸고 덜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만은, 카카오가 가장 핵심이다. 네이버가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이 아니시면 못 사. 제가 카카오 100만원 간다 그랬는데 아까 간다 못 간다로 막 나뉘어져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카카오가 여기에 얼마였었냐면 옛날에 10만원 뭐 12만원 할 때 제가 카카오 20만원 간다 라고 설문조사 했더니만 3분의 1 정도는 간다, 3분의 2 정도는 못 간다 했어요. 옛날에 카카오가 10한 3만원 정도 할 때 카카오 20만원 간다, 20만원 곧 돌파합니다 그랬더니만 3분의 2 정도는 절대 못 간다, 3분의 1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100만원 간다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이 한 50만원 정도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0만원 정말 가겠다 생각이 막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아마존이나 아까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지금 장세는 그 장세예요. 빅 장세라 했죠. 비빅 장세. 이 비빅 장세라는 얘기는 가는 종목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세의 흐름은 가는 놈만 간다. 이제 왜 가는 놈만 가느냐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이제 세계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세계화의 현상. 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한 기업한테 모든 역량이 모이는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코미디에서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네. 1등만 알아주는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이죠. 아마존이, 구글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잡아먹고 있어요. 또 네이버나 카카오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지금 뭐 그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자동차를 제작하는 게 훨씬 못하죠. 자동차. 근데 도요타보다 훨씬 시가총이 높고 미국의 GM과 포드하고 크라이슬러가 있는데, 세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세 개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 합한 것보다도 테슬라가 더 시가총액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미래를 보는 거야. 지금 뭐 테슬라가 자동차 한 달에 몇 대 팝니까? 많이 안 팔아요. 한 달에 10만 대나 파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 1등이 되고 나면 나머지 자동차에서 다 죽는다. 이런 이제 어떤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봐보세요. 옛날에 자동차에서 많았습니다. 대우도 있었고, 쌍용도 있었고, 많았죠. 뭐, 삼성도 있었고, 현대차, 기아차, 5개 정도 있었나요? 그전엔 더 많았죠. 하지만 다 죽고, 결국 현대만 남았죠. 현대와 기아. 예. 그런 이제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계속 더욱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빅7 해가지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LG하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 제가 그 얘기를 자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대학교 4학년들에게, 그러니까 그 구직자,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월급을 얼마 안 주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월급보다 100배, 10배를 주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기업 말고 지금 월급 많이 주는 데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월급 많이 주는 데 들어가라. 그런 기업을 선택해라. 그 얘기 뭐냐면은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잘 가는 기업이 앞으로도 잘 나간다.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이.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다 같이 달리고 있는데 100m 앞에 달리는 사람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100m 앞에 가니까 100m 조금 더 앞에 가니까 계속 더 잘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쭉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가 제일 잘 가고 있어. 그러면 카카오 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그쪽으로 인재가 계속 모이니까 이 카카오는 더 잘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3등, 4등이 1등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등 가는 기업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그것은 강해져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1등이 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가는 기업한테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요즘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똑똑한 한 채, 여러 채 갖고 있지 말고 똑똑한 한 채라 해요. 똑똑한 한 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한 놈.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똑한 한 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다른 거 다 버려야 되고 가장 똑똑한 한 놈에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똑똑한 한 놈. 집도 우리가 똑똑한 한 채, 뭐 어디 쭉 있는데 그보다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강남에 한 채 있는 강남의 집 한 채가 훨씬 더 낫더라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한 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똑한 한 놈이고 또 기업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기업이 다 죽고 한 개의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보세요.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그 건설사도 그렇잖아요. 다 죽고 이제 건설사 몇 개 안 남았어요. 대한민국 건설사. 카카오를 그렇죠. 27만 원에 매도했죠. 28만 27만 6천 원에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했죠. 예, 카카오를 우리가 여기서 딱 팔았어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팔았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매도하지 말고 단기 투자자들만 여기서 매도하자 그랬죠. 여기서 딱 매도했다가 다시 샀어요. 요즘에 샀던 것 같아. 다시
예.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하지 말고 단기자들만 매도해라. 그래서 100% 정도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매도했는데 매도하고 다시 샀어요. 다시 사야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10만에 사신 분도 있어요. 10만원. 10만원에 사신 분도 있어요. 10만원. 10만원 사가지고 요때 이제 아주 옛날에 10만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그 3배 정도 나신 분도 있어요. 10만원 사가지고 3배 정도 요 정도 사가지고 3배 정도 수익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 하는 거하고, 또 제가 뭐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나 뭐 카페24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당연히 지금도 매수해야 되죠. 지금도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만한 종목이 없어요. 카카오만. 기업을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을 보세요. 기업을.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시라 이거죠. 그렇죠.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빠지죠.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빠져. 그게 카카오입니다. 자, 이제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정말 안 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방에 오지 않으면 카카오를 살 수가 없어. 자, LG화학이나 이런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차전지도 지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에서도 핵심주가 있어요. 2차전지도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LG화학이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좀 바짝 올랐다고 못 사잖아요. 이제 영원히 못 살 거야. 지금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죠. 엔진.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야. 그런데 지금 테슬라를 비롯해서 세계의 유수 전기차 메이커들이 점점점 배터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나 파나소닉 같은 이런 이제 배터리 그 핵심 기업들과 더 이제 뭐 제휴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휴 관계 맺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내가 맨날 반도체를 쓰는 뭐 애플이라 이거야. 그러면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가져가지 못하면은 애플의 아이폰은 나올 수가 없죠. 반도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어놓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랑 달리 이게 배터리는 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도 좀 모자란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갑과 을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천히 배터리가 갑이 되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가 갑이 되고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을이 되고 있다. 근데 좀 지나가 말이죠.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LG화학이 자동차 되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야? 자동차. LG자동차. 삼성자동차. SK자동차.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터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입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그 자동차 회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배터리를 잘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는 그냥 우리랑 합작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자. 이름을 삼성자동차로 하자. LG자동차로 하자. SK자동차로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앞으로는 갑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줄을 서시오. 그런 의미에서 줄을 서시오. 자,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받아가려면 줄을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줄을 서시오가 더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SK자동차, 삼성자동차, LG자동차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배터리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 기술력도 어렵거니와 또 시설 투자도 엄청 해야 됩니다. 기술력과 시설 투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이제 뭐 양극재 3원계, 4원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망강, 코발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니켈. 그래서 니켈을 갖다가 알루미늄 더해가지고 이제 4원계를 만들어서 니켈 함량을 높여서 배터리의 함량들이 높아지니까 지금 이제 또 그걸 개발한 회사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체, 지금 액체인데 고체, 전고체라 그러죠. 이 고체 배터리가 또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배터리 기술이 남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전 세계의 자동차, 전기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받아가려고 줄을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때는 말입니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제 전기차 누가 사겠어? 그냥 자동차 사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싸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절약하러 사는 것이 아니라 폼나니까. 자, 유럽 사람들 말입니다. 유럽 사람들 정말로 환경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럽 사람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데, 이런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다 똑같은데 굉장히 이 그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녹색당 같은 데 많이 있고. 얼마큼 환경을 중요시 하냐면 이태리는 여름이 되더라도 에어컨을 잘 안 켠대요. 전기를 아낀대. 전기를 아끼는 이유가 이태리 내에는 발전소가 없어. 발전소가 없고 전부 전기를 수입해 옵니다. 발전소 만들면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래서 전기를 수입해 오는 대신에 전기를 안 써요. 더워도 참습니다. 이게 이제 이태리. 그래서 호텔 가서도 호텔이 좀 더워요. 그게 이태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물건 자체를 소비를 잘 안 해. 왜? 소비라는 것을 환경 오염시키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 저것이 환경을 갖다가 오염시킨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자꾸 전기차 사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처럼 좀 땅덩이 넓은 나라도 이제 만약에 가솔린 자동차만큼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번 충전하면 100km 1000km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다 전기차로 바뀌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워낙 오염이 심하니까,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그냥 전기차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올해 6월달에 수입차의 1등이 벤츠라 그래요. 벤츠. 2등이 테슬라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입차 2등이 테슬라가 됐을까? 대한민국에서 왜 수입차 2등이 테슬라가 됐을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테슬라를 폼나니까 산다는 얘기입니다. 폼나니까 테슬라가 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차가 팔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기차의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그 세계 글로벌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LG와 가고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물건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요 이제 그 셀을 만드는 3사 그리고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 또 양극재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양극재가 그 배터리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양극재래. 양극재가. 그래서 그쪽들 그리고 이제 쭉 뭐 다 해가지고 이제 좀 관심 가져보라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뜨고 있는 것이 중국의 그 중국 한류. 옛날에 중국의 뭐 우리 이제 사드 때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그거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왜 너무 국민들이 열광을 하게 되면은 좀 제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참 대한민국 한류가 중국 대륙을 휩쓸고 다니고, 중국에서 뭐 중국에도 이제 연예인이 많은데 한국 연예인이 더 훨씬 더 인기가 있고 하니까 한알령,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중국 드라마나 뭐 중국의 그 음악 방송 같은 데 나올 수 없다. 또 광고 모델로 쓸 수 없다. 이게 한알령 아닙니까? 그런 걸 발동했단 말이죠. 물론 사드를 갖다가 빌미로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자기네 자국의 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화를 보호하고 또 한국이 너무 이제 난리를 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이제 한알령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뜰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JIP 엔터. 자, JIP 엔터. JIP 엔터. 지금 주가 잘 올라가죠. 그 다음에 SM. 최근 들어 주가 잘 올라갑니다. 한 5일대 올랐어요. 그 다음에 YG 엔터. 요즘 또 블랙핑크가 또 난리치고 있죠. YG 엔터. 차트 모양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좀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장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넷마블, 컴투스, 이메이드 요거 게임사를 좀 봐야 돼. 뭐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엔터테인먼트를 보고 두 번째 게임주를 보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스100님도 지금 우리 회원이신데 관심 많으니까 1회 충전에 600km, 1회 충전에 800km, 1회 충전에 1000km 이렇게 되네. 그래서 NCMA가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말이야.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제 니켈의 함량을 좀 높이는데 알루미늄을 가미시켜가지고 니켈의 함량을 높인 거예요. 니켈을 90% 하이 니켈. 근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LNF가 개발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개발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에코프로 BM도 개발하고 다 개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전고체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기술력들이 이제 한번 셋업이 되고 앞으로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면은 후발주자 쫓아올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특허가 굉장히 많대요. 특허가. 그 특허를 갖다가 다른 데가 또 사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CATL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LG화학에서 로열티를 많이 물고 있죠. CATL이 3원계. 자,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왜 대한민국 배터리가 앞서가냐는 것은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다 보니까 그 휴대폰 만드는 것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개발했죠. 삼성 SDI 개발하니까 LG화학은 또 개발해서 우리 애플에 팔아먹고. 그래서 이 휴대폰 배터리를 2000년대에 개발하면서 뭐 앞서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자동차까지 연결되고, 물론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청소기고 다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다른 거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반도체 하나 잘하고, 휴대폰 잘 만들고, 스마트폰. 그리고 배터리만 잘 만들면 돼. 배터리만 잘 만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GM도 자동차 회사를 한국에 만들려고 그럴 것이고 독일의 벤츠도 한국에다가 자동차 회사 만들려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배터리만 잘 만들면.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만. 1등. 뭐든지 1등을 하자. 주식도 그래서 1등 될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1등.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돼. 아까 제가 말했던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2차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장기 투자하시면 된다. 장기 투자. 그런 개념에서 보세요. 그런 개념에서.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문화잖아, 문화. 대한민국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노래 잘 부르고, 그죠? 최태원 SK 이노베이션. 노래 잘 만든 그런 쪽을 살아는 얘기예요. 그런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 게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아직은 뭐 별로 저거 아니지만 이런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카카오 M이라든가 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대한민국 1등을 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빅3, 빅7이라 그랬는데 빅7이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잡다한 뭐 이제 차트 보고 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돈 안 됩니다. 돈 못 벌어요. 그걸로 뭐 돈 버는 것 같지만 돈 못 벌어, 결국적으로. 자, SK 바이오팜은 이제 우리가 포트에 곧 편입을 할 겁니다. SK 바이오팜 포트에 편입할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상장되기 전에, 화요일 날 정도에 물량 나올 거다 그랬죠. 화요일 날 정도에 물량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화요일 날 물량 나왔고, 화요일 날 어제 이제 상한가가 깨졌죠.
깨지고 이제 오늘 행보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바이오팜을 갖다 편입을 안 시켰어요. 오늘 좀 내렸을 때 편입을 시키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죠. 20만원. 20만원을 지키려나 안 지키려나 보고 SK바이오팜을 이제 저가에 만약 20만원이 깨진다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 17만원 아래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만원하고 17만원 사이에서 제가 편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방에서 SK바이오팜을 편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또 우리 방에서 바이오팜이 또 주력 종목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있죠 그죠? 하나 둘 있는데 세 번째가 바이오팜이 될 수가 있고 또 있습니다. 엔터주 게임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사고 뭐 단기로 뭐 매매를 한다 무슨 차트 매매를 한다 또 무슨 뭐 뭡니까 뭐 우리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단타 매매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작은 물량 가지고 단타 매매 좀 하는 것이고 돈 버는 건 그걸로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건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는 묵직하게 사가지고 따블 가는 그 전체 그 여러분 투자자들의 한 70% 정도를 좀 묵직한 데 넣어가지고 따블 가는 이런 제 전략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남북주들 오늘 이제 남북주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 비건이 왔는데 와가지고 쭉 발표되는 내용 보니까 다시 대화를 할 것 같아. 다시 대화를. 요게 또 이제 남북주가 재료주로서는 단기 매매에서 아주 기가 막혀. 재료주로서. 그죠? 재료주로서는. 그래서 지금 또 남북주에서 또 대박을 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을 또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정상회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건 가고 나면 또 주가 좀 내려올 거예요. 비건 가고 나면은 이제 주가 좀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 다시 살 겁니다. 사가지고 비건이 가고 나서 좀 있으면은 이제 10월 서프라이즈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월 서프라이즈가.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히 좀 준비해서 뭐 어떤 뭐 7월 중에 한번 또 저점 매수해서 10월 서프라이즈 이후에 그리고 남북 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남북 간에 뭐 개별 관광이라든가 뭔가 지금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뭘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 끝을 보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뭔가 성과 매듭을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갈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차분하게 준비 중이니까 기대 만땅 기대 좀 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방에 상품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 설명. 우리 방 설명 좀 할게요. 자, 이리 보시면은 이제 그 상품 설명이 나오죠. 우리 방 상품 설명. 한 달에 33만원. 굉장히 싸요. 한 달에 33만원. 아마도 한 달에 33 정도면 최저가일 겁니다. 최저가. 아마도 와우에서 최저가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싸게 상품 안 팝니다. 석 달에 90만원. 그리고 ARS는 023490-4651. 예, 023490-4651. 석 달에 90이고, 한 달에 33이고요. 또 ARS로 그냥 빠르게 간편하게 가입하시려면은 023490-4651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방송을, 아침에 8시 2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장 마감에 3시 30분부터 4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렇게 방송하고, 중요한 것은 종목이잖아요.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종목은 수시로, 장중에 수시로 문자로 리딩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이제 글자, 이 장문 문자로 제가 이제 MMS라 하죠. MMS로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 가지고 그 장문 문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시로 시황방송을 합니다. 시황방송. 뭐 특별 시황방송도 있지만 대개는 아침에 7시 50분에서 10분 동안 시황방송 하고요. 또 낮 12시에
20분 동안 또 시향 방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은 제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방송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은 방송 못 보니까 제가 이제 문자로 시황 설명을 드리고 문자로 리딩도 종목 리딩도 하고 하면서 진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3만원 정도의 아주 최저저가로 여러분 모시고 있고, 수익이 엄청난다는 건, 대박 수익 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아마도 요방만큼 수익 난 방이 없을 겁니다. 카카오로 2차전지로 꾸준하게 들고 오면서 가끔씩, 신루타. 제가 신루타죠, 신루타. 신루타라는 게 이제 10배짜리라는 얘기인데, 10배짜리. 10배짜리. 자, 10배짜리, 신루타 10배짜리. 많이 기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가격 싸니까 한번 여러분한테 10배짜리의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꼭 가입하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요. 럭키 스탁님. 이제 종목을 보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종목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카카오에 대해서 10만원 밑에까지 내려갈 때도 제가 이제 카카오로 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봐야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도도 주죠. 매도 사인 문자도 주죠. 매도 문자 당연히 드립니다. 매도 문자. 매수 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문자 나간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 나가는 샘플.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야간에는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 뭐 SK케미칼 단타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매도,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SK케미칼 10만원 7천원 수준 비중 10%, 매도 12만원 수준에서 추후 재매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나가요. P&E 솔루션 단기 매수 8% 목표, 단기 매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태고사이언스 이런 단기 매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펩트론 28% 수익인데 매수 간략하게 나갑니다. 펩트론 087010 21,600원에서 21,400원 정도 10% 수준. 매도 펩트론 27,700원 수준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만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매도하고 매수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요것도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뭘 하시더라도 전업을 하시더라도 또 뭐 등산을 하시더라도 낮에 등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낮에 쇼핑할 수 있어요. 가시다가 우리가 요즘은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문자 오면 그냥 하면 돼. 문자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편하게 LG전자, 그죠? LG전자.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한테 뭐 다른 종목 많이 테라제니텍스, 명문제약,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한번 수익 실현했다 그러잖아요. 카카오 100% 이상 수익. 그래서 단기 매도, 단기 차익 실현 매도, 이렇게 또 나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밤 9시에도 또 방송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밤에 9시에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다 제가 녹화시켜 놓으니까 유튜브에서 꼭 인천요 각지문 검색하셔가지고 구독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대박을 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꼭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